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유경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Will I Sound Like Me라는 논문으로 다이얼로그 데이터 내에서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론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기존 방법들과 다르게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소개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융합적인 측면에서 모티베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그니티브 사이언스와 사이콜로지와 다이얼로그를 모두 다 결합을 해서 이 페르소나라는 객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버뷰를 살펴보자면 해당 논문은 EMNLP 2020에 발표되었던 논문이고, 이 결론적으로는 다이얼로그 에이전트가 하나의 페르소나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셀프 컨셔스니스를 부여한 다음에 페르소나의 컨시스턴시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특정 다이얼로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문장에서는 going outside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 어터런스에서는 집안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 대화에서 이런 것들은 일관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다이얼로그 에이전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던 말과 뒤에 있던 어터런스가 통일되지 않는 이 인컨시스턴트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이 페르소나의 컨시스턴지를 저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같은 이 컨시스턴트 상황을 살펴보면 이전에 했던 다이얼로그 어터런스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특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다이얼로그 에이전트가 동일한 답변들, 동일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 여러 가지 LM들을 통해서 제너레이션 능력이 향상되었던 랭귀지 모델을 많이 나왔지만 이 제너레이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곧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을 잘한다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아닌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서 현재 토큰들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등장할 토큰을 제너레이션하는 과정에서는 이 컨시스턴시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각 어터런스는 제너레이션이 잘 되었다고 예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두 가지 어터런스는 사실 컨시스턴시가 없는 인컨시스턴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대화를 진행을 하는 다이얼로그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면서 일관된 대답을 주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이 다이얼로그 에이전트가 이 컨시스턴시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이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인격체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인격체를 부여하거나 이 페르소나라는 것을 주입을 한다고 해서 다이얼로그 에이전트가 정말로 인격을 가지거나 직접적인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을 통해서 최대한 일관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인풋으로 들어가는 텍스트에 해당 에이전트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데이터가 함께 제공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런 데이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페르소나 챗 데이터셋이라는 이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이 제한되었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 히스토리가 존재할 때 어떤 person과 person 둘, 이게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할 때 한 명의 사람에게 어떤 페르소나를 주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는 어떤 페르소나를 가질지에 대해서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이미 어떤 내용을 가지는 사람일지에 대해서 텍스트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 페르소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뭔가 제너레이션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심플하게 페르소나를 인풋으로 넣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제너레이션하는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으로서는 Natural Language Inference를 활용을 하는 태스크인데요.
기존에 NLI 태스크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특정 NLI 태스크 같은 경우는 문장에 페어가 주어졌을 때 이 페어가 인테일먼트 되는지 컨트라딕션인지 혹은 뉴트럴인지에 대한 관계를 모델링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를 활용을 해서 다이얼로그 데이터 내에서 두 가지 어터런스가 주어졌을 때 해당 어터런스가 인테일먼트 되는지 혹은 컨트라딕션 되는지에 대한 이런 레이블들을 활용을 해서 NLI 모델에 대해서 컨시스턴시를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해당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생성되고자 하는 혹은 사용되고자 하는 이 센텐스들을 이 페르소나와 얼라인시킨 다음에 컨트라딕션 스코어를 통해서 이 컨시스턴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필터 역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해당 논문에서의 모티베이션은 이런 앞선 여러 가지에 있던 솔루션들을 다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대화를 하는 이 과정에 앞서서 컨시스턴시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을 뱉을지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을 계속 공부하거나 학습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신경 쓰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개념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신경 쓴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념은 인지과학에서 Public Self-Consciousness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을 하는 Public Self-Consciousness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과학에서 기반으로 한 개념으로서 Public Self-Consciousness가 사람이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해당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살펴보면 인지과학 이론에 대한 레퍼런스가 모두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이 되어 왔던 다양한 융합적인 학문들로부터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고 있다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Public Self-Consciousness라는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대화 상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에는 다이얼로그가 재미있다라는 대화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은 이제 논문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이얼로그 에이전트가 명확하게 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다이얼로그가 재미있다고 얘기했던 거와 반대되게 다이얼로그가 재미없다라는 대답을 이제 그 다음에서 도출을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이제 생성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뱉었던 나의 제너레이션된 값들을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즉 내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 현재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나, 즉 논문의 제목에도 나오는 Will I sound like me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 타인이라는 존재를 실제로 모델링하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이 Public Self-Consciousness라는 것을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타인으로 인식 가능한 특정 대상을 만들고 이 대상은 이미지너리 리스너라는 특정 하나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너리 리스너가 타인의 역할을 한다면 해당 다이얼로그 에이전트가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는 말과 이전에 뱉었던 말 사이의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앞으로 할 이야기가 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다이얼로그가 재미없다라는 앞선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다이얼로그의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얼로그 논문을 하나 추천해주는 하나의 어터런스를 생성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회색 박스로 표현된 이미지너리 리스너 같은 경우는 RSA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고 이 RSA 같은 경우는 베이지안 패션을 기반으로 해서
스피커와 리스너가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의 스피커와 리스너는 probabilistic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해당 내용은 모두 리커시브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랭귀지를 다룬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을 수행하는 이 과정에서 모델의 컨시스턴시 그리고 페르소나의 컨시스턴시를 높여주기 위한 새로운 학습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기존의 다른 리터러처 리뷰와 좀 다르게 인지과학을 기반으로 모티베이션을 정의를 하고 있고 이 모티베이션을 NLP에 맞게 적용한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레퍼런스가 굉장히 탄탄하고 모든 방법론을 선택할 때 학문적 근거가 굉장히 뚜렷한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발표 시기 관점으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 3가지에 다이렉트로 접목이 가능했고 모델의 어그너스틱한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크게 3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퍼블릭 셀프 컨셔스니스를 어떻게 모델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이 셀렉트 디스트랙터라는 내용을 통해서 페르소나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분석을 하고 해당 모델링 과정을 제너럴라이제이션하는 테크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해당 기존 소타 모델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해당 모델은 소타 모델인 3가지 이 컨트롤 시퀀스 투 시퀀스와 트랜스퍼 트랜스포라는 이 모델 그리고 블렌더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기존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한 후에 페르소나의 컨시스턴시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 모델이 어떤 것을 못하는지, 취약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파트가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해당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설명에 앞서서 실험 세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당 논문은 기존 소타 모델 3가지에 제안하는 방법론을 적용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먼저 실험을 수행을 할 때 진행하는 세팅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랭킹 매트릭 같은 경우는 모델의 탑 1 예측 값에서 알맞은 어터런스를 가지고 있을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요. 기존의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같은 데에서 사용을 했던 랭킹 베이스드 매트릭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구해지고 있으며 히트 레이트나 인텔먼트 레이트 그리고 뉴트럴 레이트나 컨트라딕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각각 어떤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매트릭은 다이얼로그 NLI 이밸류에이션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해당 데이터의 레이블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 랭킹 매트릭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세팅에서 왼쪽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살펴보면 이 소타 모델에 대해서 컨트라딕트 3가지에 해당하는 제안 방법론을 적용을 했을 때 NLI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이얼로그 컨시스턴시를 파악을 하는 과정이 해당 실험 내용입니다. 즉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캔디데이트에서 그 다음에 등장할 어터런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셋이 존재했을 때 이 NLI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직접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어터런스 중에서 페르소나와 컨시스턴시가 가장 높은 값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등장할 수 있는 어터런스를 셀렉트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현을 합니다. 즉, 이 해당 실험에서도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넥스트 어터런스를 선택하는 문제를 풀이하기 때문에 랭킹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선택한 어터런스, 그 다음에 등장한다고 나타냈던 이 어터런스가 실제 GT 레이블인지, 인테일인지, 컨트라딕트인지, 뉴트럴인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정의했던 이 매트릭들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규어 2 같은 경우는 이 소타 모델을 활용을 하더라도 저희가 선택하는 이 넥스트 어터런스를 가지고 왔을 때 컨트라딕트를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3가지 소타 모델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좋은 넥스트 어터런스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른 탑 1 값은 이 컨트라딕트의 레이블, 즉 컨트라딕트의 어터런스를 선택하는 케이스들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테이블 1에서는 또한 선택된 이 캔디데이트와 GT, 컨트라딕트 사이에 루지와 스파이스 산출 결과
루지 값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루지 같은 경우에는 n그램 단위로 얼마나 서페이스 폼이 비슷한지를 살펴보는 매트릭이고요. 스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특정 매트릭입니다. 여기서 루지 값은 높지만 이 스파이스 결과가 낮은 것을 잘 살펴보면 시멘틱은 다르지만 페르소나와 신텍스가 유사한, 즉 서페이스 폼이 굉장히 유사한 경우에 이 컨트라딕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오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컨트라딕트에 해당하는 어터런스를 선택을 해왔던 이유는 이 모델들이 정확하게 시멘틱을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서페이스 폼에 많이 치중이 되어서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타 모델은 이 contradictory word에 직접적으로 민감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서페이스 폼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해당 모델은 이러한 점들을 잘 인식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모델 어프로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발표 자료에서 구성하는 여러 가지 피규어들은 저자가 학회 발표에서 사용하는 PPT로부터 발췌해온 그림임을 미리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스크 세팅을 말씀을 드리면 이 다이얼로그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본 주어진 페르소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 턴마다 하나하나씩 다이얼로그를 생성해야 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다음에 생성해야 될 어터런스 위에서 기본적으로 이전에 했던 대화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전에 있던 대화를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은 해당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등장할 현재 턴의 어터런스를 제너레이션해야 되는 문제를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은 스피커 한 명의 페르소나를 활용해서 특정 시점의 어터런스를 토큰 단위로 생성을 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태스크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컨셔스니스 스피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하는 이 부분 자체를 이제 내가 이 말을 한다면 나라고 생각할까? 즉 생성한 대화가 내 페르소나와 일치할까라는 내용을 잘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앞으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될 이 단어들과 이 텍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필터를 할 수 있는 이미지너리 리스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들 중에서 정확한 페르소나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는 이 다이얼로그 에이전트와 다른 디스트랙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다른 데이터셋에서부터 추출해낸 이 페르소나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현재 내 셀프 컨셔스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를 잘 인식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겠다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컨셔스니스 스피커는 S1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셀프 컨셔스니스 스피커가 다음과 같이 I like to라는 문장을 생성을 했을 때는 현재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들 내용들 중에 컴플리트가 일어나거나 어떤 페르소나가 와도 상관이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파트 같은 경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I like to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read book at library라는 단어가 오게 되었고 해당 내용은 이제 두 번째에 있는 페르소나와 얼라인 되는 값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라인 된다는 것은 두 번째 가지고 있는 해당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는 이제 I like reading books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셀프 컨셔스니스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해당 문장은 오히려 두 번째 페르소나와 조금 더 시멘틱 시밀러리티가 높다. 즉 해당 문장은 두 번째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게 되고 이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두 번째 페르소나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앞선 과정이 아니라 내가 생성해내는 특정 텍스트가 나의 페르소나, 즉 이 첫 번째에 있는 에이전트의 페르소나와 일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성하는 이 문장이 첫 번째에 등장하는 그 페르소나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해당 방법과 같이 이
디스트리뷰션을 첫 번째 에이전트가 더 높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저자분께서는 이 셀프 컨셔스니스 다이얼로그 에이전트를 어떻게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파트를 하나씩 살펴보면 기존의 베이스 스피커라는 S0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이 S0와 기존의 이매지너리 리스너인 L0라는 값이 같이 사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들로부터 특정 값들을 잘 디스트랙트 해내서 결론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특정 셀프 컨셔스니스 스피커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페르소나의 값을 가장 높여서 그 다음 토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친 다음 넥스트 토큰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특정 사전 확률이 있고 저희가 likelihood가 있을 때 사후 확률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하나씩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이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베이스 스피커라는 S0를 정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S0 같은 경우는 셀프 컨셔스니스가 없는 제너레이션 모델을 의미를 하고 어떤 종류의 프리트레인드 제너레이티브 다이얼로그 모델도 베이스 스피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소타 모델 3가지를 이 베이스 스피커라고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S0를 살펴보면 굉장히 베이직한 포맷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풋으로 들어오는 페르소나를 이제 같이 컨디셔닝을 하고 다이얼로그 히스토리와 t-1 시점까지 예측된 토큰들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등장할 예측 토큰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제너레이션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매지너리 리스너라는 L0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L0가 앞서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Public Self-Consciousness를 모델링하기 위한 특정 모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페르소나에 대한 likelihood를 의미를 하게 되고 디스트랙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학습한 다음에 여러 가지 디스트랙터로부터 실제로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내가 기대하는 값이 가장 높을 수 있도록 likelihood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모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수식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L0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오른쪽 수식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에 word i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어진 페르소나와 디스트랙터를 함께 넣어서 만든 것이 word i라고 구현이 될 수가 있고 해당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페르소나 중에서 내가 원하는 페르소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비교군이 될 값들을 모두 다 의미하는 것을 이제 월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트랙터를 구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순히 데이터셋에서 존재하는 다른 페르소나를 랜덤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랜덤이라는 값에 의존을 하게 될 경우에는 디스트랙터를 선택하는 이 과정에서 랜덤성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 베리언스가 커진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메모리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이 디스트랙터를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해서 가지고 와지는 디스트랙터들과 주어진 페르소나들을 각 월드로 정의를 한 다음에 S0의 내용과 현재 시점에 나오는 이 probability를 곱해서 전체적인 값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첫 번째 해당하는 기본 페르소나의 값들을 이제 분자에 가지고 와서 해당 내용을 L0로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PT 같은 경우는 accumulated word prior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정 이 페르소나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서 모델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이 사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메모리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m이라는 값에서 k와 v와 a라는 값으로 구성된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k 같은 경우는 키 매트릭스를 의미를 하고 v 같은 경우는 밸류 벡터를 의미를 하고 a 같은 경우는 age 벡터를 의미함으로써 메모리 업데이트에서 사용되는 값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n은 k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어지는 q와 k의 값을 사용을 해서 q와 k 사이의 유사도를 최대화하고 네거티브 네이버와 유사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정 주어지는 다른 페르소나가 나와 유사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이제 파지티브라고 보고,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사하지 않은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디스트랙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셀렉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스트랙터를 선택을 할 때 미리 포지티브 네이버와의 유사도는 최대화하고 네거티브 네이버와의 유사도는 최소화해서 이 마진 값으로 포지티브 마진을 같이 더해줘서 학습을 한 이 모델을 기반으로 주어지는 기본 페르소나에 추가될 디스트랙터들을 셀렉트하는 방식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프 컨셔스니스 스피커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값은 앞서서 정의를 했던 이매지너리 리스너와 베이스 스피커를 모두 같이 가지고 와서 이 셀프 컨셔스니스를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이스 스피커가 프라이어의 역할을 하고 이매지너리 리스너가 라이클리우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값을 기반으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산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L0에 곱해지는 이 알파라는 값은 특정 이매지너리 리스너의 인포메이션을 어느 만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척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되겠고, 해당 값을 얼만큼 더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베이스 스피커가 이매지너리 리스너에 대해서 이제 내가 생성하는 대화 값들이 얼만큼 타인에 의식하고 있는지, 이 셀프 컨셔스니스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파라미터로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선 방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데이터셋은 다이얼로그 NLI와 페르소나 챗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하며, 모델 같은 경우는 소타 모델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평가 프로세스는 기존 소타 모델에 이매지너리 리스너를 가할 경우 성능 향상폭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디스트랙터 페르소나를 포함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한 모든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실험은 다이얼로그 NLI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이고요. 해당 값은 이 NLI 태스크이기 때문에 인텔먼트와 컨트라딕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실질적으로 랭킹 베이스로 매트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S0는 베이스 스피커 모델이고 S1은 셀프 컨셔스니스 스피커이고요. S1에 DM이 더해져 있는 형태는 이 디스트랙터 메모리를 함께 사용한 셀프 컨셔스니스 스피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살펴보면 오리지널 스피커가 셀프 컨셔스니스를 부여할 경우에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 디스트랙터를 추가할 경우에는 성능이 더욱더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컨트라딕트가 하락되는 폭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한 모델은 시멘틱하게 다른 의미를 구별해내는 다이얼로그 에이전트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페르소나 챗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해당 페르소나 챗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이 어터런스가 인텔먼트 되는지 컨트라딕트인지에 대한 비율을 실질 레이블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컨시스턴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다이얼로그 컨시스턴시 스코어인 이 C라는 값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라는 값은 프리트레인드 NLI 모델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특정 매트릭을 모델 기반으로 제안한 어떤 특정 방법론을 기반으로 스코어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값은 위에 있는 이 레퍼런스들로부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희가 이미 이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NLI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미리 학습된 모델 기반의 매트릭을 사용을 하면 NLI 레이블이 없더라도 이 C라는 스코어를 보고 인텔먼트가 높은지 아니면 컨트라딕트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측정 값을 하나의 매트릭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메모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디스트랙터를 추가할 경우에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성능이 더욱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 값에서 이제 perplexity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원래 perplexity 같은 경우는 값이 더 작을수록 좋은 값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자가 주장하시기로는 PPL이 증가되는 이 모습은 기존 학습 분포를 이제 이미지너리 리스너가 수정화하기 때문에 정규화되는 관점에서 당연히 perplexity가 더욱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퍼플렉시티가 증가를 하지만 여전히 F1 스코어는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성능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너레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항상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해당 값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 컨시스턴시와 인게이징니스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대답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대답이 얼마나 이 평가자의 마음에 드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mTOG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250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는 1과 0과 마이너스 1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인게이지니스 같은 경우는 4점 척도로 평가를 하는 매트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 실제 베이스 스피커보다 S1에 DM까지 더한 상태로 성능을 측정을 했을 때 휴먼 이밸루에이션 결과도 더욱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너레이션 이그젬플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S1보다 어느 정도 DM을 같이 곁들여서 학습을 한 모델을 통해서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비교적 페르소나를 더 잘 반영하면서 제너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정성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한 방법은 데이터에서 페르소나가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셋에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혹은 일반화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폭넓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페르소나가 없더라도 해당 방법론을 일반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기존의 이제 L0에 들어가는 이 월드 I 같은 경우는 디스트랙터 리스폰스 그리고 에이전트의 패스 리스폰스를 사용을 해서 실제 페르소나 텍스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의 기존에 있는 패스트 리스폰스를 활용해서 이 이전에 등장했던 대화값이 결국에 하나의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페르소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일반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수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패스트 레스폰스를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을 때 모델이 일반화 성능이 여전히 더 성능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별도의 NLI 레이블이 없이 unsupervised 매너로 페르소나 컨시스턴시를 개선시킨 학습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커그니티브 사이언스에 기반을 하고 퍼블릭 셀프 컨셔스니스를 다이얼로그 에이전트가 주입할 수 있도록 이미지너리 리스너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어떤 다이얼로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이얼로그 NLI와 페르소나 챗 데이터셋 모두에서 페르소나 컨시스턴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소나가 없는 데이터에서도 패스트 레스폰스를 활용을 해서 해당 방법론을 일반화할 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논문을 전개하고 논리를 주장하고 레퍼런스가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점이 많아서 굉장히 배울점이 많은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